카티아의 날리지 어드바이저 워크벤치의 KWA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야 될 사항 확인합니다. 자, 유튜브 검색 사이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검색어를 이창식의 카티아라고 검색해 봅니다. 자, 검색해 보시게 되면 이창식의 카티아 따라하기. 자, 유튜브 채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자, 사진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채널 맞춤 영상에 자, 대표 영상 키네매틱 영상이 보여지는데요. 일시중지 한번 진행해 보고요. 자, 홈 탭과 동영상 재생 목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동영상이라고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영상이 226개의 영상이 카티아 기초부터 스케치, 파트 디자인, 서페이스, 도면, 그리고 날리지와 템플릿, DMU 등 그룹별로 워크벤치별로 올라와 있는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싶으시면 여기에 있는 동영상 탭이 아니라 자, 상단 동영상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재생 목록 제가 워크벤치별로 목록을 리스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하단에 베이직과 스케치에 해당하는 영상들이 7개와 24개 그리고 상단에는 자, 도면이 68개 자, V6가 8개 그리고 키네매틱스 2개 날리지 PKT가 7개 GSD 서피스 41개 그리고 솔리드가 68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의 워크벤치로 가셔가지고 자, 링크되어 있는 홈페이지에 해당 아이템과 자, 매칭해서 스타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날리지 어드바이저라는 워크벤치의 자, 아이템으로 자, 홈페이지 한번 찾아 들어가 봅니다. edukatia.com이라는 자, 홈페이지 링크 접속해 주시고요. 자, 요 해당 홈페이지 상단에 유튜브를 클릭하시면 좀 전에 보셨던 채널로 바로 이동 가능하고요. 자, 이 해당 홈페이지는 네이버나 구글에서 이창식 또는 이창식의 카티아라고 검색하셔도 자, 찾아 들어오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줄에 날리지 어드바이저라는 워크벤치 클릭해 봅니다. 자, 거기에 첫 번째 줄에 있는 세 번째 아이템이죠. 자, 우리 자동차의 휠의 림 형상을 어, 날리지 워크벤치의 기본적인 파라미터와 릴레이션 그리고 체커, 룰과 엑셀 프로그램과의 또 연동의 디자인 테이블에 관련된 자, 항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카티아와 연동해서 사용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제는 도면을 보고 진행하는 게 아니라 밑에 하단 프랙티스로 실전 연습을 보시면서 자, 따라하기 식으로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스타트 파일 열어서 준비해 보도록 합니다. 스타트 파일, 자, 파일 열기 진행해 주시면 자, 휠림을 만들기 위한 기본 스케치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계별로 프랙티스 보시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프랙티스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 디자인 테이블 엑셀과 연동한 사이즈가 제일 왼쪽부터 17인치, 가운데가 18인치, 자, 오른쪽이 19인치입니다. 자, 물론 엑셀 파일과 카티아 V5의 연동도 우리가 한번 진행해 보겠지만 카티아 자체 내에 날리지 어드바이저 워크벤치의 룰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if 문장으로 경우에 따라서 조건에 맞는 상황을 휠 사이즈별로 구분하는 것도 한번 예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제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밑에 하단에 다큐먼트라는 문서 탭으로 가셔가지고
템플릿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잠깐 이해를 하고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여기서 템플릿 정의 그리고 작업 과정의 템플릿란 설계자가 도형을 만들 때 원하는 모양과 크기의 도형을 템플릿자를 활용해서 쉽고 간단히 만들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템플릿자라는 게 바로 오른쪽에 있는 요런 동그라미와 네모와 다이아몬드나 이런 형태의 모양들이 이미 틀이 잡혀 있는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문구점에 가시면 일반적인 일자 형태의 직선만 그을 수 있는 일반자가 있는 반면에 이런 템플릿자를 이용해서 가로 세로가 1mm, 10mm인 정사각형을 그린다라고 하면 그냥 이 편하게 템플릿자를 대놓고 가로 세로가 10mm인 사각형을 그리기 위한 그 틀에다가 연필로 그리면 쉽게 빨리 그릴 수가 있게 되죠. 물론 일반 자로도 수평 맞춰서 10mm, 또다시 직각에 수직 맞춰서 10mm, 다시 수평에 10mm, 다시 수직에 10mm의 정사각형의 10mm 크기의 사각형을 그릴 수는 있지만 그 직각을 맞추는 것도 쉽지 않고요. 또 정확하게 각 한 변의 길이가 10mm로 그리는 것도 사실 시간도 그리고 쉽지 않죠. 하지만 이 템플릿자는 딱 틀에 규격화된 형상이 있기 때문에 쉽게 사각형도 그릴 수 있고 또 동그란 모양의 원 같은 서클 형상도 그 사이즈별로 이렇게 맞춰져 있으니까 이 자만 있으면 굉장히 편리하게 규격화된 형상을 빨리 그릴 수 있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템플릿 자에 해당하는 우리가 설계자가 쉽고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작업 프로세스가 바로 카티아에서 모델링을 한다든지 어떤 설계 프로세스에 이걸 적용을 해서 쉽고 편하게 작업을 해보자 하는 의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휠 템플릿이라는 작업을 우리가 해보면서 날리지 어드바이즈의 기능들을 여러 가지를 한번 기본적인 걸 익혀보려고 합니다. 또 다음 페이지로 와서 또 템플릿 정의의 홀 템플릿이라는 작업도 한번 보시게 되면 만약에 하단에 있는 구멍에 하나짜리 구멍과 또 직사각형 모양의 구멍이 가로 4개, 세로 4개의 홀 구멍을 뚫어야 되는 상황과 또 다른 유형의 센터 중심에서 동일한 반지름을 갖는 서큘라 패턴 형태의 원형 패턴의 홀을 뚫는 이런 작업이 있는데 이거에 템플릿화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홀 구멍을 뚫어야 되면은 구멍이 한 개짜리는 한 개짜리를 뚫기 위한 작업을 또 해야 되죠. 또 직사각형 모양의 패턴의 구멍을 뚫으려면 또 별도로 이 작업을 또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원형 패턴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홀 템플릿이라는 한 개의 파일 안에 또 한 개의 또 피처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피처로 구멍이 한 개짜리로 뚫리고 싶으면 우리가 파라미터 변수로 구멍이 한 개짜리로 정해놓고 원하는 포인트를 잡으면 구멍이 한 개짜리가 뚫리고 동일한 파일이지만 구멍이 가로와 세로가 내가 원하는 개수를 조정해서 렉탱글 패턴 형태로 구멍을 뚫고자 한다면 동일한 한 개의 파일 내에서 변수를 조정해서 또 이런 형태 원형 형태도 마찬가지고 동일한 센터 중심에 반지름을 갖는 홀들을 원하는 개수만큼 또 원하는 직경에 만드는 작업도 쉽게 템플릿으로 작업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파일 관리하는 것도 편하고 설계자 입장에서 일정에 조급하게 바쁘지 않게 편하게 작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도 보시면 홀 템플릿 만드는 작업 과정에 대한 프로세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템플릿, 홀 템플릿의 인풋도
만들어주고 결과물을 만든 다음에 중요 파라미터 변수들, 이 변수들을 오늘 여러분들이 날리지 휠 템플릿을 만들면서 변수와 또 설계된 치수 변수들 간의 링크를 걸어서 아래쪽에 이제 룰 기능이나 릴레이션과 또는 메시지 기능을 통해서 결과물 아웃풋을 만들어낸다라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티아에서는 이 날리지 기능과 또는 템플릿 KWA와 PKT라는 워크벤치 작업 프로세스는 카티아의 스케치와 베이직과 스케치, 파트 디자인과 GSD의 워크벤치는 어느 정도 숙달된 엔지니어가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이 과정은 모델링 위주가 아니라 지식 기반 설계의 날리지 어드바이저와 템플릿 작업의 프로세스를 익혀보는 작업으로 카티아의 모델링 디자인 작업에 있어서는 제 최고 상위 레벨의 작업 공간이니까 물론 그보다 더 폭넓게 핸들링할 수 있는 또 CAA라는 언어를 통해서 카티아의 모든 또 파라미터 변수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자, 그거는 또 디자인과는 또 다른 분야라서 제가 다루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서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한번 해봅니다. 자, 휠 림의 디자인을 자, 한번 만들어 봅니다. 여기 보시면 제일 상단에 있는 게 17인치 디자인입니다. 스포크 모양이라고 우리가 이제 휠 림이 자동차의 림이 열을 받았을 때 빨리 냉각을 시키고 하기 위한 방법으로 휠 림의 이 스포크 수도 조정을 또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림의 디자인 모양도 좌우하는 스포크 디자인 그리고 재질도 적용해서 가운데는 18인치로 바뀌고 우측 하단권은 19인치로 바뀌어지는 상황인데요. 이 예제를 만들어 보면서 자, 만들어 놓은 템플릿에 추가로 나중에 또 새로운 1인치나 22인치의 디자인을 또 추가해야 될 때는 또 어떤 식으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스텝 1. 지금 카티아 프로그램에서 준비되어 있는 스타트 파일에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 전환하면서 시작하도록 합니다. 자, 디자이너 파트 첫 번째 단계에서 스케치 첫 번째 내용을 샤프트를 이용해서 회전 작업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샤프트를 통해서 지금의 해당 스케치를 회전을 하게 되면 이 스케치 1번 안에 자, 엑시스라고 회전하는 스케치에 회전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 360도 회전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결과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디자이너 파트 단계에서 샤프트나 쉘이나 자, 뭐 스케치, 기본 스케치나 이런 내용에는 이미 디폴트 값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1단계의 디자인 파트는 모델링하는 단계로 작업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게 끝이 나니까 자,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두 단면입니다. 안쪽과 바깥쪽 평면 단면에 쉘 작업을 진행한다라는 단계인데요. 쉘 작업을 진행할 때 여기 보시게 되면 inside thickness라고 자, 여기 제거되는 면의 두 엘리먼트의 자, 단위가 인치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밀리미터 단위로 작업을 진행하다가 이 휠 디자인의 템플릿 작업에 단위가 인치로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당황할 수 있는데요. 단위를 변환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여기서 알아보고 다시 쉘 작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툴지에
옵션이라고 들어가 보시게 되면 제너럴 항목의 서브 항목에 파라미터 앤 메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시게 되면 세 번째 탭이 유니트라고 단위를 의미하는데요. 자, 랭스라고 하는 요 부분의 단위가 자, 지금 여러분들은 밀리미터라는 자, 요걸로 기본적으로 맞춰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랭스의 단위를 우리는 필름을 우리가 뭐 18인치, 19인치, 20인치 이런 식으로 인치 단위를 쓰니까 이번 이 실습 예제 자체를 단위를 한번 인치로 바꿔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단위 부분에 있어서 인치로 바꾸게 되면 매그니튜드의 랭스 단위가 유니트가 인치로 되고 심벌은 IN으로 표시가 됩니다. 간혹 여러분들이 옵션에 단위로 들어와서 앵글 단위를 우리가 디그리로 또는 라디안으로 그레이드로 변경을 할 경우도 있고요. 특히 매스나 볼륨이나 덴시티 자, 요 질량과 볼륨과 최적과 밀도라는 세 개의 관계는 아주 중요한 관계를 갖고 있죠. 그죠? 그래서 질량을 구하기 위해서 볼륨과 밀도를 자, 서로 곱하게 되는 그런 단위 관계식이 되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이 모델링 했는 디자인 상황에 인치별로 변화가 될 때 질량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을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위도 매스 질량을 킬로그램이 아니라 그램으로 한번 바꿔볼 거고요. 볼륨은 큐빅 메타의 세제곱미터가 아니라 큐빅 센티미터의 센티미터 3승의 자 단위로 바꿉니다. 그럼 밀도는 당연히 자 밀도는 볼륨 분의 매스니까 여기 단위가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요거는 그램 퍼 센티미터 3승으로 그램 퍼 큐빅 센티미터 단위로 자, 이 단위를 보시게 되면 자, 그램 언더라인이 바로 슬래시 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슬래시 큐빅 삼성이라고 되어 있는 게 그래서 볼륨 분의 질량이 밀도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그래서 밀도 값은 우리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형체들이 다 고유의 밀도 값을 가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이라든지 텅스텐이나 브론즈나 이런 등등 황동, 뿌리들도 네이버나 검색 사이트상에서 스틸의 밀도라고 하면 값이 딱 정해져 있는 값이니까 그거를 입력하게 되고 우리가 디자인했는 형상의 자 볼륨, 최적은 카티아에서 바로 체크가 되니까요. 무게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단위를 이렇게 바꾸는데 자, 요 예제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원래의 단위 랭스를 인치가 아닌 밀리미터로 바꿔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단위를 변경 후에 자, 쉘 작업 바로 진행합니다. 드레스업 네 번째 아이콘의 쉘로 자, 요 평면 구간과 요 평면 구간에 쉘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0.25인치라고 이미 우리가 프랙티스에서 입력해야 되는 기본값이 다 초기 파일을 다운받아서 진행하게 되면 입력이 다 돼 있으니까 쉽게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음은 자, inner rim이라고 우리가 바디가 두 개로 지금 기본적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그 두 개의 inner rim으로 작업 위치를 define 하시고 다시 회전 작업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inner rim은 여기 있죠. defining work object로 밑줄을 옮겼습니다. 자, 그런 다음 다시 회전체 형상의 shaft 작업을 또 진행을 하시는데 물론 샤프트 기능으로 스케치 툴을 찍어도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자, 샤프트 스케치 찍어도 되고요. 자, 이렇게도 진행해도 됩니다. 샤프트 1번이라고 먼저 진행했는 파일을 복사를 해서 스케치 2번을 찍은 다음 컨트롤 V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그러면 다른 바디상에 동일한 센터 중심으로 회전을 했는 샤프트 회전 피처가 있다면 그놈을 복사를 해서 자 회전하고자 하는 스케치를 선택해서
자, 붙이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니까 자, 이렇게 자, 깔끔하게 다시 스케치를 물고 회전이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아우터림이라고 자, 바디가 이름이 바뀌어져 있는데요. 원래 이 바디의 이름은 파트바디였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웹페이지의 프랙티스에 진행하는 트리 방식은 피처와 바디를 트리를 쭉 이렇게 나열하면서 만들어져 있는 프랙티스인데요. 요거를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자, 바디와 바디별로 연산을 통해서 지금 원하는 결과의 트리도 한번 구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휠 템플릿 예제는 제 기억으로는 한 20년 정도 예, 된 20년 전에 이미 카티아 V5의 이 난리지 쪽 템플릿 작업에 템플릿 예제로 실습 예제로 카티아를 교육을 한다든지 또는 프로젝트 진행하는 사람들이 스타디하기 위해서 이 예제를 많이 다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이 트리에 대한 뭐 개념이나 의미를 크게 중요시하지 않았는 시점이라서 자, 그 이후로부터 이 카티아 디자인을 할 때 이 V5 작업의 트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 상황이 됐은 상황입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이 아우트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원래 이름의 파트바디로 원래 파트바디라는 이름이었고요. 자, 여기 샤프트 1번과 쉘 만들어졌던 이 작업은 멀티 선택하셔가지고 제가 Alt 키를 누르고 있으면서 II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Alt 키를 누르고 있으면서 II 뭐냐 하면은 인서트 메뉴에 Insert in New Body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파트 바디에는 첫 번째 우리가 바디가 생성이 될 때 파트 디자인에서 어떤 최초 파트 창이 열리게 되면 파트 바디라는 요 기어 모양의 바디가 생기는데 이 기어 모양의 바디에는 가능한 한 스케치든 또는 어떤 피처 레벨을 바로 요 안에 파트 바디 첫 번째 레벨에 만드는 것을 어, 추천하지가 않습니다. 카티아 V5가 최초 1999년도 3월에 출시됐을 때는 카티아 V5에 대해서 이 트리의 구성이나 작업 방법이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는 상황에서는 그냥 뭐 어떤 방법이든 다양한 방법이 많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파트 바디의 첫 번째 피처 레벨에 어떤 뭐 피처들이 첫 번째 레벨 만들어지게 되니까 작업을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수정을 해야 될 때나 또 나는 또 작업을 진행 중에 그 피처를 지우게 될 때나 또는 다른 피처로 리플레이스 교환을 하게 될 때나 그런 시점에는 좀 작업이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 파트바디는 그냥 어떤 경우에는 비워놓고 작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워놓고 자, 추가의 바디를 인서트해서 자, 바디별로 나눈 다음 나중에 이제 파트바디 쪽으로 다 불리언 연산을 통해서 모으는데 사용하는 바디로 예, 활용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새로운 바디로 또 추가를 하면서 원래 있었던 스케치가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럴 때는 바깥에 있는 스케치를 안으로 이제 옮겨주기 위해서 Change Geometric Set으로 바디, 기존의 바디 들어가야 될 곳을 찍고 OK 해주시면 스케치 1번이 두 개로 나눠지지 않고 자, 추가의 바디를 Insert in New Body를 생성하게 되면 스케치가 안으로 안 들어가고 밖에 이렇게 따로 떨어질 때는 반드시 자, 원하는 그 바디, 추가된 바디 안으로 확인하셔가지고 스케치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 이제 파트 바디에 자, 추가된 바디 이름을 림 아우터 림의 바디 메인 바디라고 하겠습니다. 자, 바디 작업을 추가해서 하면서도 자, 이런 이름을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작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이 inner rim과 outer rim의 메인 바디 간에 유니언 트림이라는 연산을 지금 진행하게 되는데요. 유니언 트림 하면서 자, 아우터 림 바디로 자, 어차피 파트 바디 안에 있는 아우터 림 메인 바디 쪽에 인너 림을 유니언 트림이라고 연산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유니언이라는 자체는 더한다, 합친다라는 의미인데 자, 합치면서 트림. 그러니까 트림이라는 것은 필요 없는 것을 자른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우리가 스케치나 여러 이제 작업에 있어서 또 남기는 쪽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트림이라는 게 자를 수도 있지만 남기는 작업도 가능한 여기 보시면 face to remove에 제거하는 면과 남기는 면 두 곳을 찍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바디와 아우터 림 메인 바디와 이너 림 간의 연산을 유니언 트림 연산과 함께 저는 face to remove가 아닌 face to keep으로 노 실렉션을 찍어서 이 안쪽 볼트 홀 구멍이 뚫릴 면을 찍어서 킵을 하겠다라고 하면 프리뷰를 한번 눌러보시게 되면요. 자, 인너림에 해당하는 특정 면을 찍어서 남기겠다라고 했으니까 자, 바깥쪽에 아우터림 면하고 자, 벗어나는 바깥쪽의 피처 형상들이 사라지는 그런 작업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스포크 작업의 포켓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크 작업의 포켓. 이미 스케치 3번이라고 만들어져 있는 스케치를 포켓 진행하는 거니까 자, 바디를 일단 만들어서 이 스케치 3번을 그 바디에 자, 옮겨놓고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Alt 키 누르고 있으면서 IB. 자, 그러면 추가된 바디 이름을 스포크 바디라고 자, 이름을 정해주고 요 스케치를 스포크 바디로 자, 어떤 피처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쉽게 드래그를 해서 자, 드랍을 해도 쉽게 스케치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옮기는 명령어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좀 전에 했던 것과 같이 Change Geometrical Set으로 자, 옮겨질 바디를 찍어서 이렇게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디 이름이 스포크스 바디로 다시 변경을 하고요. 자, 지금의 이 웹페이지 프랙티스에서 포켓 작업으로 지금 솔리드 살을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동일한 작업으로 진행을 할 건데 자, 그 작업을 새로운 바디를 추가해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작업 방식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치를, 하이드된 스케치를 찍으면 You can't specify an up to next last limit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위에 피처 레벨로 이미 같은 바디 안에 있는 상황에서 포켓이 진행될 때는 자, 다음 면까지다, 마지막 면까지다라는 up to next나 last가 적용이 되지만 새로운 바디로 만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바디 안에 있는 스케치에서 포켓 작업이 진행되니까 디멘전으로 진행을 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밀리미터가 아닌 인치 단위니까 자, 지금 제가 입력해 놓은 인치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디폴트 화살표 방향으로는 자, 저 뒤쪽 방향으로 보시고 2인치고 자, 앞쪽으로는 충분히 여유 있게 빠질 수 있도록 5인치로 크게 해서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지금의 이 결과는 칼라 변경 후에 자, 센터 중심은 여기 엑시스 축을 중심으로 해서 자, 서큘라 원형 패턴 작업을 진행해 봅니다. 자, 서큘라 패턴. 자, 파라미터는 컴플렉트 크라운으로 웹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6개를 적용합니다. 회전 중심 축의 디렉션에 자, 엑시스 축을 정해 주시고 결과를 OK 진행하게 되면 자, 스포크스 바디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자, 이 스포크스 바디를
상의 파트 바디 쪽으로는 자, 바디를 추가를 했지만 자, 신규 빈 바디 입장에서 자, 포켓이라는 네거티브 자, 살을 제거하는 피처 형상이 만들어졌으니까 바디가 네거티브 입장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죠. 우리 스케치 베이스드 피처 입장에서도 파저티브 피처인 패드, 샤프트, 리브 그리고 멀티 섹션 솔리드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네거티브가 바로 파저티브의 패드의 오른쪽에 있는 포켓부터 회전체의 네거티브, 그루브, 그 다음에 슬롯, 그리고 리무브드 멀티 섹션 솔리드가 바로 예, 어떤 비어있는 바디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바디 내에서 첫 번째 레벨로 이 네거티브 피처의 포켓이나 그루브나 홀이나 슬롯 같은 경우가 만들어지게 되면 바디가 마이너스로 만들어진다라는 자, 작업을 파트 디자인 진행할 때 많이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이 바디들이 메인 바디 쪽으로 연산이 될 때 어셈블리로 연산이 되게 되면 이 부호의 네거티브 부호의 바디가 어셈블리 하지만 상대방 바디 쪽으로 가면서는 이제 제거되어지는 연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게 이제 마이너스 부호의 바디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은 아우터 림의 샤프트와 쉘, 피처, 그리고 트림, 바디, 또 포켓과 서큘러 패턴 이런 식으로 피처가 들어가는데 요 트리를 지금 조금씩 보완을 해서 업데이트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볼트 홀이라는 구멍을 자, 작업을 하는데 홀 아이콘을 이용해서 카운트 드릴드 구멍 작업 홀을 뚫기 위해서 자, 여기서 아이콘이 홀 진행할 건데 이것도 지금 웹페이지에서는 피처로 만들지만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홀이 자, 피처로 아우트림에 만들어졌죠. 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바디를 추가해서 Alt IB로 자, 추가를 합니다. 추가해서 바디 이름을 Alt 홀 바디라고 이름을 변경해서 자, 홀을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홀은 지금 엑시스 축에 자, 여기에 보시면 요 면에서 자, 볼트 홀이 뚫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자, Z축에 축 방향을 제가 이렇게 맞춰서 가능한 한 이쪽 방향에 자, 적당한 요 면을 한번 특정 면을 찍어 봅니다. 역시 이것도 피처가 아닌 바디에서 구멍이 뚫리니까 자, 홀은 아무것도 없는 바디에서 구멍이 뚫릴 수가 없죠. 자, 하지만 자, 지금 상황에서 블라인드로 맞춘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바디였지만 홀이 뚫리게끔 해서 자, 그 형상이 눈에 보이는 구멍을 만들어 본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구멍입니다. 자, 이 볼트 홀의 특징은 자, 타입이 카운트 드릴 상태로 타입에서 카운트 드릴 상태로 다이아메트를 0.75인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 잘 봐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제 이 볼트 홀이 여기 엣지 회전치 형상의 지름 직경에 요 엣지가 inner hub radius라는 스케치 내 치수로 이름을 정의해 놓은 요 커브 자체를 요 볼트 홀의 카운트 드릴드 머리가 요 커브를 벗어나 버리면 사실 디자인적으로 성능적으로 에러가 나는 상황이 되는데요. 또 자, 요 머리가 요 차축의 요 구멍에 자, 요 볼트가 요 차축의 홀보다 더 안으로 들어가도 역시 디자인적으로나 성능적으로 에러 나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거를 저 후반부쯤에 체커라는 기능으로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이아메타 0.75, 요 볼트 머리 지름을 한번 유심히 잘 봐놓으시고 나중에 중요 변수의 파라미터의 이름을 바꿀 때도 다시 한번 들어와 볼 겁니다. 그리고 익스텐션의 이제 깊이, 볼트 홀의 이제 깊이 부분의 뎁스를 한 3인치 정도로 길게 한번 빼면서 바텀이라는 바닥 부분을 뾰족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볼트 홀 바디에 홀을 하나 만들었는데, 홀은 일반적으로 자, 현 업무에서는 홀 같은 경우는 빨간색으로 표현을 하니까 자, 레드로 변경을 좀 하겠습니다. 자, 한 2인치로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뎁스 2인치. 자, 지금의 이 홀 위치를 역시 회전 엑시스 축에 대해서 자, 서큘러 패턴을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이미 바디상에 포켓 바디상에 만들어져 있는 스포크의 서큘러 패턴을 우리가 참조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C. 자, 그리고 볼트 홀 바디를 클릭해서 컨트롤 V 해주시면 자, 이렇게 자, 똑같은 엑시스 차축의 중심으로 원형 패턴 컴플렉트로 크라운으로 지금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웹페이지에서 홀의 센터의 중심을 자, 이렇게 스케치 구속을 정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 ZX 평면과 일치 구속을 정하고 자, 여기 엑시스 축과 센터 축하고는 2.25의 자, 치수를 가져가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홀의 스케치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 자, 홀을 작업할 때 우리가 피처로 홀 피처를 사용했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흰색 포인트가 이렇게 별표 모양으로 지금 보여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홀 피처의 스케치에 자, 스케치 내의 이 포인트는 스케치 내의 이 H 수평축, V 수직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을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홀 피처 내의 스케치 안에 있는 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요. 이 축은 자, 아예 여러분들이 구속을 잡을 때 이 축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예 숨겨버릴게요. 저 축은 내가 구멍을 뚫을 때 임의로 찍었던 그 위치에 자, 축이 위치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구속이 안 돼 있는 이 흰색 포인트 상황을 자, 구속을 어떻게 정할 거냐? 자, constraint의 constraint 아이콘을 이용해서 요 점을 흰색 구속이 안 들어간 점을 ZX 평면과 일단 coincidence라는 구속을 주라라고 여기 웹페이지에 돼 있죠. 그죠? 자, 그렇게 주고 엑시스 축과의 2.25인치의 치수를 자, 표현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 포인트를 선택해서 살짝 회전을 진행을 한번 하면서 자, 여기 엑시스 축 마우스로 자, 축의 내부 안쪽 면을 찍게 되면 그 축이 정해지면서 디멘전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그 디멘전 치수를 우리가 2.25로 변경을 한번 진행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서큘러 패턴을 진행했다라고 보면 자, 1단계가 이제 디자이너 파트로 완성이 된 상황입니다. 3D로 빠져나가게 되면 볼트, 홀바디가 이제 디자인이 끝나서 자, 역시 마이너스의 네거티브 바디니까 우리가 연산은 메인 바디 쪽에 어셈블리 진행해 주시면 디자인, 휠 디자인 영역의 파트는 1단계는 끝이 납니다. 자, 1단계 디자인 파트 작업으로 자, 한번 1단계 진행해 봤고요. 자, 2단계부터는 자, 다음 영상 자료에서 한번 달아보면서 중요 파라미터와 또 사용자 변수와 또 기존의 파라미터, 중요 변수들 간의 링크 작업과 룰과 디자인 테이블 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